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11월 1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정권 교체의 열망이 폭발했다. 오늘 국민의힘 안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그 당원 모바일 투표가 처음 시작된 날이죠. 오늘 5시까지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첫날 투표율이 기록적입니다. 43.82%. 당내에서는 서버가 터졌다. 1시간 만에 만 명을 돌파를 하니 서버가 터졌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실제로 뭐 서버가 터진 건 아니죠. 중앙선관위 이 서버가 대용량이기 때문에 실제로 터진 것은 아닌데, 그만큼 깜짝 놀랄 정도로 투표율이 엄청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국민의힘, 집계에 따르면은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당원 선거인단, 책임 당원이 전체 57만 명 정도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 24만, 거의 25만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43.82% 이 투표를 보였는데 43.82%. 자, 이것은 그동안 가장 첫날 투표율이, 모바일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것이 국민의힘 2차 컷오프 예비경선 때였죠. 그때 첫날 투표율은 38.77. 그러니, 그때보다 거의 5% 정도가 더 많은데, 또 투표가 오늘 끝나는 게 아니고 내일 모바일 투표 또 실시가 되고 계속되고 또 ARS 투표가 모레와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 2차 컷오프 당시의 전체 투표율은 49.9%. 그래서 역대 최고치다 이랬는데 이번에 투표율이 60% 넘어서 70% 선까지도 갈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은 결국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이 보수 유권자, 그러니까 책임 당원들이 대거 참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높다는 것이죠. 이번에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자, 그래서 대거 투표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번 경선에서는 여론조사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또 이 책임 당원 투표가 50%씩 반영이 되죠. 그런데 일반 여론조사보다는 이 50%의 책임당원 투표가 아마 승부를 가를 것이다. 자, 그런 예측들이 많습니다. 지금 일반 여론조사 지금 하루에도 몇 개씩 쏟아지고 있죠. 그것과 비슷한 분포로 나올 텐데, 홍준표 후보가 약간 이기는 쪽으로. 자, 그런데 책임당원에서는, 아직 여론조사는 실시된 게 없습니다. 다만, 일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분석한 것은 있죠. 그것은 또 책임당원과는 또 좀 결이 다릅니다. 책임당원은 한 달에 1,000원씩 이 당비를 내면서 상당히 정치에 관심이 있고 또 이 정권교체 열망이 상당히 높은 층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층들이 오늘 투표에 대거 참여를 했다. 그리고 폭발적 이 투표율이 그렇다면은 누구에게 유리할까? 일단 4명의 후보가 있지만은 빅2 선두 다툼을 하는 윤석열, 홍준표, 윤석열만 놓고 보면은, 자, 물론 양쪽에서 서로 아전인수격의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아마 지금 이 상황은 윤석열 후보에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물론,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으면은, 홍준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좀 많이 앞서면은, 이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지만 지금 오늘 기록적인 투표율 이것은 일단은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 같아.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윤석열 후보가 당심에서 앞서죠. 당심. 그러니까 이 책임 당원 투표에서 앞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여론조사를 한 적은 없지만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가 있었죠. 그때 이 일반 책임당원 비중이 처음에 20%, 30%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윤석열 후보가 거기서 압도적으로 이겨서 책임당원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이겨서 결국 승리가 두 번 다 1등을 했습니다. 이것은 순위와 득표를 공개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다 아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때 20%, 30% 반영이 됐을 때 홍준표 후보가 70%, 80% 반영됐던 홍준표 후보보다 당원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해서 좀 근소한 차로 이겼는데 이게 지금 50%로 올라가면은 훨씬 더 승산이 커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투표율이 높을수록 모집단이 많을수록
그 당원 투표에서 유리한 윤석열에게 좀 균형추가 좀 기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지금 세대 대결 이야기가 나오죠. 세대 대결. 좀 이거 객관적인 데이터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세대 대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기존의 책임당원에서 한 30만에서 한 27만 명 가량의 신규 당원이 유입이 되면서 주로 2030, 40이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030, 40 세대에서 지지율이 높은 홍준표 후보가 더 유리하지 않겠나. 자, 그렇게도 보는 시각이 있지만, 새로 유입된 당원은 그렇지만은 또 그때 유입될 때도 50대 이상도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책임당원 57만 명을 놓고 분석을 하면은, 자, 2030, 40은 홍준표, 50대 이상은 윤석열이 유리하다. 이런 분석이 일반적인데, 전체 책임당원의 비중은 어떠냐? 일단 연령대별로 2030, 40 세대는 전체 책임당원 중에서 약 35%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65%가 50대, 60대, 70대 이상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대 간 대결을 해도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고, 뭐 지역별로도 그렇습니다. 수도권에서 많이 유입이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영남권이 그전에는 과반 이상이었는데, 과반에는 지금 못 미치지만은 그래도 절반 가까이가 영남권에 있고, 또 특히 대구 경북에서 30% 가까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 같은 곳에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좀 높게 나오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윤석열 후보를 많이 지지를 하죠.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윤석열이 불리할 게 없고, 세대별로도 불리할 게 없다.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이 격차가, 홍준표 후보와 당원 투표에서 벌리는 격차가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에게 지는 격차, 이것보다 커야지 윤석열이 이기는 것이죠. 반대로 여론조사 격차가 홍준표 후보가 더 많이 벌리면은 홍준표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론조사는 일종의 인기투표 성향을 띠죠. 인기투표. 뭐 중도층도 참여를 하고, 뭐 보수도 참여하지만은 진보층도 참여를 해서 인기투표 성향을 띱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선택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면에 이 당원 투표, 책임 당원 투표는 아무래도 좀 정권 교체 열망이 반영이 되면서 본선 경쟁력을 또 따지게 됩니다. 본선에서 과연 경쟁력이 있나? 어느 홍준표냐, 윤석열이냐 이렇게 따지게 되죠. 그런데 홍준표는 이미 한 차례 대선에 나와서 실패를 했습니다. 20%대의 득표율로 실패를 했죠. 자, 그런데 이 윤석열은 일단 뭐 본선 경쟁력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확인된 적은 없지만, 지금 이 정권 교체라는 것이 결국 문재인 정권의 이 실정에 염증을 느끼고 실망한, 여기서 정권 교체 여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와 싸우면서 지금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의 열망을, 이 갈증을 해소해 줄 사람으로는 오히려 홍준표보다는 윤석열 쪽으로 기우는, 자, 그런 분위기가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각을 세운 윤석열에게 기울면서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보수뿐이 아니고 중도, 또 일부 진보, 여기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정권 교체를 하겠다. 윤석열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정권 교체 열망이 높은 책임 당원들은 윤석열 후보에게 좀 쏠릴 가능성이 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 오늘 문화일보 창간 30주년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가 단순히 문제가 아니고, 이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층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권 교체 바라는 층이 윤석열을 압도적으로 지지한다면 책임당원 쪽이 그런 정서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좀 유리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문화일보 여론조사 결과 보시면은 민심, 그러니까 뭐 일반 여론조사입니다. 전체 민심이 아니고 여기서 뭐 역선택 이야기도 있고 하니 어쨌든 일반 여론조사,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윤석열 33대 홍준표 42.1인데 당심
책임당원, 국민의힘, 여기서는 책임당원이 아니고 국민의힘 지지층입니다, 일단.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는 책임당원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 결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인 맥락은 같을 텐데, 당심은 윤석열이 55.1%, 홍준표가 36.9%. 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간단하죠. 이 누가 이길 거냐, 이렇게 봤을 때, 자, 일단 그 홍준표가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우세하다면, 또 윤석열이 책임당원에서 우세하다면, 누가 더 큰 격차로, 그 양 지점에서 누가 더 큰 격차로 이길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대로 하면은, 이 일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33, 홍준표 42.1, 그러면 9.1%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당심, 국민의힘 지지층을 조사를 하면은 윤석열 55.1, 홍준표 36.9, 18.2%포인트가 차이 나죠. 거의 2배로 차이 납니다. 그러니 이 조사만 놓고 보면은, 윤석열이, 더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얘기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홍준표 후보가 20, 30대에서는 또 가반을 차지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일반 그 민심 조사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20, 30대를 중심으로, 또 책임당원 투표에서도 새로 유입된 20, 30대를 중심으로 좀 득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겁니다. 정권교체 응답청, 이 문화일보가 여론조사를 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층도 따로 떼서 분석을 하고 민주당 지지층 따로 떼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 민주당 여당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 나오는 역선택의 징후라고 윤석열 후보 쪽에서 강조를 하는, 윤석열은 16.5%입니다. 민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이 지지층에서 윤석열은 16.5%, 홍준표는 48.4%나 받습니다. 그러니 지금 홍준표 후보가 받는 이 48.4%가 실제로 이재명과 홍준표가 후보로 확정이 돼서 이재명과 맞붙었을 때 그렇게 받을 것이냐. 자, 여기에 대해서 의문보를 찍는 이쪽이 있는 것이죠. 윤석열 후보 진영을 비롯해서.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은 윤석열 정권교체 응답청에서 우세하다. 뭐냐면은 이 응답자들 중에서 정권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 그 비율이 보통 한 50% 이상 요새 나오죠. 정권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정권교체를 해야 된다고 응답한 유권자들만 다시 분석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정권교체를 해야 된다는 응답청에서 윤석열 총장이 49.3%, 홍준표 의원이 38.6%. 자, 그러니 거의 12%포인트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정권교체 필요하다는 이런 응답청은 책임당원의 정서와 비슷하죠. 정서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에 오늘 나타난 이 폭발적인 투표율, 이것은 일단 윤석열에게 좋은 징조다. 자, 거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또 크게 앞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 이 책임당원 투표율이 폭발적인 수치를 기록한 것은 윤석열에게는 호재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국건의 혼술 대들보였습니다.